이거는 근데 뭐 연식 차이가 탈착군을 잘 하셨다니까 뭐 잘하시나 보네요. 다들 다 잘하시나 보다. 네. 직접 잘하시나 얘기하기 보다. 싫어. 직접 솔방울 술탄도 아니고 뭐 정도 얘기하고 말아야지 뭐 나뭇잎 나는 이제 아, 좋아한다니까 진짜. 대통령. 아. 근데 뭐 1절만 합시다 우리. 네. 그래서 저 이재명 대통령의 0.4격지도 오늘 공개가 됐고, 자, 이렇게 집중하면 저 정도로 이제 쏘는 분이다 이런 얘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전당대회 계속 지금 정청래 대표가 보안 수사권 폐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안 수사권 전선을 치면 유리한가 봐요, 정청래 대표한테.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거예요. 뭐 유시민 작가라든지 뭐 김어준 씨 뭐 이런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걱정한다는 거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이 칼날에 그 비운에 그 어떤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도 검찰 개혁 똑바로 안 하면 또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막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저는 뭐 그 걱정하는 마음 알겠지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안 수사권 폐지 뭐 하지 말자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국회가 논의해가지고 충분히 논의해가지고 결정해라. 김민석 총리, 아니 보안 수사권 폐지에 나도 동의한다. 다만 어떤 법이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좀 더 논의해보자. 폐지하자는 거잖아요. 이거 조금 이제 네. 말씀을 드리면 이건 유리분리를 따질 필요가 없이 그냥 정청래 대표가 갖고 올 수 있는 유일한 의제다. 만약 지금까지 정청래 대표가 의제를 갖고 온 건 1인 1표랑 그 보안 수사권밖에 없어요. 근데 1인 2표는 사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나간 노래를 부르는 거고 아직 안 된 유일하게 본인이 다룰 수 있는 유일한 정치 의제가 저거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보안 수사권 폐지라는 의제가 얼마나 허약한 건지를 말씀드린 대로 검찰 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법조인도 없어요. 심지어 보수 법조인들조차 검찰 개혁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검찰 그 보안 수사권 원툴로 말하시는 분들의 함정이 뭐냐면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얘기들은 안 해요. 보안 수사권 폐지가 아니야 하나의 그 상징처럼 돼버린 거지. 진짜 검찰 개혁하려면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려왔는데 검찰 징계법 없애야 돼요. 일반 공무원처럼 징계하면 되고 두 번째로 왜 기소권에 대한 얘기 안 해요? 기소권을 제한하는 방법도 되게 많고 피해자가 이의 제기하면은 그 피해자의 대리인 변호인이 기소를 다 대신한다던가 이런 제한은 엄청 많았었거든요. 세 번째로 공수처 예전에도 마치 그 지금의 보안수사처럼 공수처만 통과하면 모든 구악이 다 없어질 것처럼 얘기했지만 지금 다 구멍숭숭이잖아요. 실제로 지금 만들어낸 중소청 같은 경우에도 인원 중소청이 필요하다는 거 4,000명, 5,000명 얘기하고 있는데 법무부에서 줄 수 있는 게 1,000명이라고 하고 가고 싶다는 사람 500명밖에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 국가공무원법 때문에 부서 다른 거 함부로 못 옮겨요. 이런 거 같은 거 디테일 같은 거 보안수사권 얘기하시는 사람들이 아무도 신경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구호에 불과하고 진짜 검찰 개혁을 위해서 전문가들이 의제를 되게 많이 내요. 실제로 토론에 나왔을 때 검찰 개혁하는 방안 이미 너무 많이 나왔는데 그거 다 무시하고 구호만 외치는 거라 아마 이분들도 이거 말고 다른 의제를 내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에요, 그냥. 아니 정청래 대표가 오늘 그랬잖아요. 시민들이 자신을 보며 제발 검찰 개혁해달라. 아니 진짜 그럴까요? 보안 수사권 제발 없애주세요. 제발 검찰 개혁을 그럴까요? 아니 그게 일종의 에코 챔버 효과죠. 그런 분들만 만난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실 뉴 이재명인 거 아시죠? 저 검찰 개혁 관련해 갖고. 네네. 뉴 이재명 했잖아 커밍아웃. 네, 조건부 뉴 이재명. 조건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이재명이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 이게 존치돼야 그나마 검찰청 폐지되는데 그나마 우리 사법 체계가 사람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해요. 정말 다른 거 다 했어도 이만큼은 남겨둬야 된다고 지금 대통령도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갖고 간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청래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 야 얘네들한테 숟가락 주잖아. 그럼 숟가락을 갈아갖고 뭐 칼로 그 칼을 겨눈다는 거야. 아니 보안 수사권이 무슨 정권을 겨누는 칼이 될 수가 있어요. 밥 먹게만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감시를 잘 해갖고 칼로 만들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통령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정권의 위기가 온다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정권의 위기가 온다면 한 3년 후쯤에 부동산 문제와 검찰청 폐지에 따른 그 어떤 민생사범의 고충 이런 것들 때문에 정권의 위기가 크게 올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국정 운영의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그건 모르겠고 네. 내가 일단 이번 당대표 선거에 어. 표 얻어야 되니까 전선을 치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나쁜 정치라고 봐요. 그게 굉장히 특이하죠. 전당대회 출마하는데 정당대회에 이 출마하는 사람이 내놓은 의제가 보안수사권 폐지라니. 그러니까 네. 이게 원래 그리고 애초에 검찰 개혁에서 핵심 의제도 아니었어요. 보안사건이 예전에 전혀 그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 퇴임할 때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하던 거 보면 네. 보안사건 필요성에 대해 얘기해요. 그러니까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도구로. 그럼 문재인 대통령 오늘 만나셨잖아요. 네. 뭐 그런 분이 검찰주의자입니까? 어. 아니잖아요. 이 앙상한 양자 구도, 선악 구도를 만들어 놓으니까 네. 설득력을 계속 잃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오지 못하는 건 정청래 당대표가 새로운 의제를 뭐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게 실무자다 보니까 네, 조금 네. 더 여기다 보완을 해주면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그 보수단체들이 고발하는 거를 그냥 바로 종결시키기 위해 고발인 이의 신청권을 폐지했어요.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그 정치인이 보수단체나 다른 예를 들어 상대방 뭐 시민단체들한테 고발받는 거를 경찰단께서 끊어준다는 어떻게 보면 자기 내부에서는 되게 좋은 취지였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민들한테 어떤 피해로 돌아오냐면 가장 취약한 사람들한테 피해가 돌아왔어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그 가정에서 학대당하는 어린이들을 대신 고발해주는 시민단체가 고발했을 때 경찰이 뭉개면 그 고소권자가 부모이기 때문에 오히려 괴롭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고소권자가 고소를 안 해요. 그럼 고발을 하게 되는데 경찰이 뭉개면 고발인이 이의 신청이 안 돼서 그 사건은 영원히 암장되는 거고 두 번째로 장애인들이었어요. 아. 장애인들을 학대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 그 고소권자가 없잖아요. 보통 그렇게 시설에 있는 장애인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말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달려온 변호사. 저 어떻게 보면 누가 봐도 진보적인 분이니 누가 지금은 완전 그 문조 어뢰유 측에서는 뭐 검찰주의자라던 비판을 받아가면서까지 보안수사권을 요청하는 게 당시 문재인 정권 마지막에 만들었던 검경수사권 때문에 피해를 봤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적 약자들이었거든요. 네. 이 사건 지금처럼 그 보안수 사건이 폐지되면 사실 저는 돈을 되게 많이 벌 거예요. 왜냐면 이의 신청권 하는데 또 추가금 받거든요. 그쵸. 그냥 고소 대리했을 때. 네, 네. 왜냐면 새로 서면 써야 돼요. 네. 새로 해야 되고 뭐 네. 돈을 벌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엔 국선이 안 붙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선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들여갖고 이의 신청을 하겠지만 그런 사각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될 네.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쁜 정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수사권이 그렇게 전면적으로 완전히 폐지가 되면 법률 지원의 가장 취약층, 가장 약자인 피해자가 피해를 입을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민을 생각한다면 도대체 보안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한다는 이걸 어떻게 내세울 수 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보안수사권이 필요한 이유는 다 형사사건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조금 더 부연을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 이거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뭐 보안 사건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경찰은 어차피 영장 신청권 없지 않느냐. 근데 이 논리는 똑같이 검찰에도 작용했어요. 영장 검사가 신청하면 뭐하냐? 법원이 견제해주면 되지. 근데 왜 지금까지 검찰이 영장을 신청한 거를 거의 자판기처럼 했냐? 그 수사 단계 영장에서는 상대방이 방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특히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는 수사기관이 준 1차 자료만 보게 되거든요. 근데 초안을 악마화해갖고 써가면 그대로 나와요. 지금 뭐 인신구속이나 이런 거에야 이미 뭐 구속영장 실질제도나 이런 거 있을 때 저 같은 뭐 사선 변호사 수천만 원 들여갖고 오는 사람들이 방어를 하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견제 장치가 검찰이랑 법원 2단계로 있던 게 한 단계로 줄어드는 거와 다름이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돈 있는 사람만 방어가 가능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그냥 간단히 생각을 해봐도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한다면 이게 과연 경찰주의자들이에요. 네. 아니 실제로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검찰도 분들이 관리를 경찰대 해야지. 나오신 맞아. 분들이 매번 그 아침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가장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경찰대 나오신 변호사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이해관계가 가장 일치하는 게 실제로 법조 시장에서 그분들의 몸값이 진짜 몇 배가 뛰었어요. 그러니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그 경찰 쪽에서도 자료 만들어서 엄청 뿌립니다. 지금 이게 권력기관 간에 그 권한 확보를 위한 전쟁처럼 된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마치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입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건 권력기관 간에 견제와 균형을 만드는 일이지. 이거를 막 주의자로 낙인 찍는 순간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국민들의 여론이 지금 자막 나가는 것처럼 보안 수사권 유지해야 한다는 그럼. 여론이 네. 폐지보다 뭐 상당히 높은 편이에요. 뭐 한 네. 15% 차이 나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통령 지금 국정 지지율 막 추락하고 있잖아요. 네. 그때 김민석 총리가 이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자, 전반부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높은 그 국정 지지율이 민주당을 끌고 갔다. 네. 근데 앞으로는 민주당이
그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그 보안수사권 완전 폐지는 네. 민심과는 분명히 역행하는 거거든요. 네, 한국 사회여론조사연구소의 조사예요. 맞지 않는 방향이라고 보는데 본인들이 제가 뭐 이런 표현을 썼는데 돈키호테가 이 저 뭡니까 풍차? 이 풍차를 괴물이라고 생각해서 돌진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그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도 이건 국민의힘 논리를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하는 거고 검찰이라는 게 존재해야 돼요. 근데 정치 검찰이라는 아주 일부의 나쁜 세력이 있어. 근데 그걸 갖고 완전히 다 괴물해갖고 이건 다 없애버려야 된다. 이 신념 하나로 뭉쳐 있는 거잖아요. 그걸로 강성 지지자들 이 이탈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건 나쁜 거죠. 근데 사실 이 보안 수사권 관련해 가지고 그 최근에 정규제 그 양반이 그분이 했던 말이 전 참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틀에서 봤을 때 지금 원래는 이제 국정원이 검찰을 견제하고 또 검찰이 옛날에 보안사를 견제하고 보안사가 국정원을 견제하고 이렇게 삼각으로 하다가 권위주의 정부가 물러나고 나니까 이제 국정원이 힘이 빠지고 또 군부정부 또 빠지고 나니까 이제 보안사가 힘이 빠지고 나니까 남은 게 검찰밖에 없더라. 근데 검찰이라는 사람 이 조직이 기본적으로 자기들끼리 어떤 패밀리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사회에 확대 그 뻗어나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정부 곳곳에도 파견된 검사들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 검사들이 또 로펌으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또 로펌에 있다가 또 정치권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실 그 단결력이 응집돼 가지고 사실 보안 수사권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들의 응집력이 또 구현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보안 수사권 하나만 없어진다고 해서 검찰 개혁이 완성된다라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고민이 부족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전당대회 기간에 당원들 간에 지자들 간에 이 분열로 만들지 말고 어차피 형사소송법 10월에 개정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8월 17일 날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들어와서 마무리하면 됩니다.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죠. 검찰 개혁안이 더 많이 있어요. 기소권도 제한을 해야 돼요. 그게 엄청 그 기소권부터 제한을 해야 거기서부터 아마 검찰 개혁에 저는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공수처도 정상화해야죠. 사실 민주당이 그렇게 반대를 무릅쓰고 만들었는데 지금 공수처는 사실 돈만 쓰고 있지 아무것도 못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를 이제 수사기관을 사정하는 기관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개혁을 한다는 것 지금도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문제고 또 저는 아까 경찰주의자라고 말하는 것도 반대인 게 경찰 내부에서도 보안 수사권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많아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거의, 그러니까 반대로 미러링을 한 거지. 네, 실무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실무에서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편하게 물어볼 수 있는 아니 네. 책임을 떠넘길 수 네. 있는 검사가 있다가 없어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히 표현을 하자면 경찰 대주의자죠. 그러니까 경찰은 엄밀히 말해서 이 사법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법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경찰의 온전한, 그러니까 오로지 경찰만 수사를 하게 했을 때 피해는 정말 국민이 본다. 이런 지적을 좀 민주당 특히 정청래 대표가 좀 들었으면 좋겠다. 지금 회수가 그런 안 생각이 돼요. 들고. 그 네. 김원준 씨가 하도 지금 좌판을 다 깔아놓고 아. 폭우 온다고 우산을 다 팔아놨어요. 네. 지금 이거 빼기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청래 대표와 환상의 콤비인 분이 이제 퇴원을 했어요. 정청래 대표는 오늘 사퇴를 했고 58분 지났는데 네, 이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근데 오늘 퇴원을 김어준 했어요. 씨 얘기가 나와서 한마디만 네, 하면 네. 되게 재밌게 그 최근에 SNS에서 본 거예요. 명태균 씨 SNS에서 네. 본 건데 어떤 지인이 아침에 전화를 했다. 그 김어준 잘 알아? 그랬더니 내가 잘 모른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시기에 사법 처리될 거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언을 해놨어. 그리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붙인 말은 주진우 기자는 뭐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명태균 뭐 역술인이에요? 그럼 역술인 그분 역술인 비슷하잖아. 막 진짜? 예언하잖아. 네. 아니 그러니까 명태균 씨 말하는 자기가 거예요. 구속되면 3개월 안에 윤정권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맞췄잖아. 그 말을 믿는다고 하면 오세훈 시장 잘못된다 그랬는데. 역술 그랬어요? 그 전글도 뭐 보셔야죠. 여러 가지 그럼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봐야 돼. 아니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한 얼마 전에 한 거는 얘기야. 김어준 씨와 관련해서 지금 현 정권이 굉장히 불편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을 아마 명태균 씨도 이렇게 그 감지하고 그때 다 그런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오세훈 재밌게 시장 봤어요. 그 전에 했던 게 잘못된 재미로 네. 봐 재미로. 네, 근데 재미로. 명태균 씨 얘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실 테니까. 네, 어쨌든 장동혁 대표가 오늘 퇴원을 했는데 그래서 퇴원을 하고 나서 일성이 이런 내용입니다.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짧게 보시죠.
저는 올림픽 공원에 순수한 시민들과 함께 참정권 회복 특검과 재선거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입니다. 우리 당을 향한 국민들의 지지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거취 역시 당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몇몇 의원들이 결정할 문제는 더더욱 아닙니다. 당을 흔들고 당심과 민심에서 멀어지는 모습이야말로 당원들께서 가장 분노하시는 일입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당을 쇄신하고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일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정성래, 장동혁 두 대표의 시즌2가 과연 열릴지